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심층 구술 면접 조선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조선대학교 면접의 기출 유형,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입시 결과,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졌죠. 시행계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도 많은 인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걸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학들보다 관심이 상당히 많은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먼저 2021년도와 2021년도의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일반 전형을 보시는 것처럼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단계의 배수는 5배수예요. 그러니까 배수는 비교적 많은 대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90%의 출결이 10% 반영이 되어지고요. 출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점수가 45점, 만점에 50점입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95%의 면접이 5% 정도 반영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면접 5%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에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42명인데 여기에 지원한 학생이 512명, 경쟁률이 12.19대 1이니까 사실상 1단계의 경쟁률이 2대 1이 각 넘는 경쟁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의 경쟁률은 사실 별로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12명 중에서 5배수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1단계의 경쟁률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배수가 5배수라는 거예요. 결국 그 5배수 학생들 안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적성 및 인성, MMI 형식으로 3개의 고사실에서 면접을 진행하는데, 각 고사실에서는 첫 번째는 인성 면접 1, 그 다음에 인성 면접 2, 그 다음에 적성에 대한 면접, 이렇게 해서 3개의 방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고사실별 면접 시간은 약 7분 정도. 7분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다가 지문을 읽는 시간까지 주어지겠죠. 그렇죠?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까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각 고사실별 대략적으로 10분 정도 생각하면 30분 정도거든요. 30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면 면접 시간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고, 이건 MMI 형식의 면접이고, 면접의 반영 방식 또는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하나를 반영하게 되어지고 4개 영역 등급합이 6이죠. 4개 영역 등급합이 6에 과탐 하나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사실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수능의 고득점자가 아닌 경우는 3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보다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에 훨씬 더 어렵죠. 그렇죠? 4개 영역을 다 반영한다라고 하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의대의 수능 최저 중에서는 조선대학교의 수능 최저가 비교적 낮은 구간에 해당이 되어진다. 하지만 또 조선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내신 성적도 좋고 비교과도 좋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매우 높아, 충족 가능성이. 그러면 조선대를 안 쓰죠. 조선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내신 성적에 불리한 점을 가지고 계시거나,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의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적합성이나 우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원서를 쓰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자는 생각이거나, 위에서 밑으로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약대를 쓰거나 일반 대학 쓰시면서 의대를 노려보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22학년도는 경쟁률이 높지 않았어요. 12.19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선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조성대를 포함해서 6개 의대의 원서를 썼다? 그럼 아마 틀림없이 그 중에서 조선대가 첫 번째이거나 두 번째, 경쟁률이 낮은 대학에 해당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반드시 합격하셔야만 되는 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조선대학교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죠.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이 95%, 90% 거기에다가 출결이 약 10% 반영이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과 90%에 출결 10%? 그럼 출결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면 교과 성적 90%를 학생을 뽑으니까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아실 점들은 뭐냐면 대학에서 내신 점수를 반영을 하게 되어질 때 1.12, 1.13, 1.14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신 점수를 구간 점수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은 1등급이 석차등급 1등급이 구간 점수로는 45점, 2등급일 때 40점, 3등급일 때 35점이죠. 대부분 3등급 점수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선대학교 전년도 합격생의 교과 평균 성적을 보면 1.35, 1.37 정도의 성적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내신 성적이 1등급과 2등급 내에서 포함이 되어져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 교과 성적 90%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동점자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내신 점수를 구간 점수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점자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동점자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조선대학교 동점자 처리기 중에서 1단계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 1순위가 학생부 교과 성적이고,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출석 관련된 성적이고, 3순위는 영어 교과고, 4순위는 수학 교과고, 그리고 5순위까지 있습니다. 대부분 5순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과 성적, 두 번째는 출석, 그 다음에 영어 교과, 수학 교과인데 최종 선발되는 과정에서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최종 선발에서는 1순위는 학생부 교과 성적 당연하고요. 2순위가 출결 성적이고 3순위에 해당되는 게 면접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일단 1단계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학생들끼리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교과 성적이 구간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동점자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출결 성적이 반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결 같은 경우는 출결 성적 50점 만점인데 미인정 결석 3, 미인정 지각 2, 미인정 조각 1, 미인정 결과 1로 해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대로 0.31로 계산하게 되고요. 3회를 1일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결석 일수가 10일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 점수 45점인 경우로 점수가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출석이 아주 좋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결 동안 사실 별별적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이 5%라고 되어져 있지만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면접은 기본 점수가 45점이고 그 다음에 만점이 50점 정도이긴 하지만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크고, 또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면접이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대학교의 면접의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MMI 형식의 3개의 방에서 각 방마다 약 7분 정도의 제시문이 주어지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난이도가 높은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결국은 조선대를 1단계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12.19대 1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1단계를 통과한 5배수 안에서 합격생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최종 선발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입시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가 되어지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서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40%를 선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2021학년도
2022학년도죠. 잘못됐습니다. 2022학년도는 42명을 선발했는데 내년에는 선발 인원이 22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요. 대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은 27명에서 42명으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 같은 데나 조선대 같은 데 또는 경북대, 부산대, 영남대 등과 같은 이런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는 대학들은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이 크게 확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 또는 수의대나 한의대에 지원하시기가 훨씬 더 쉬워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목적으로 해서 일부 지방에 내려가서 의학계열의 지원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 어느 대학교 가면 내신 쉽게 따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내려가지만 그게 계획대로 잘 안 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로 내려가시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지역에서 고등학교에서 내신 정적을 확보해서 의대를 가려고 하다 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이나 과학적 우수성들이 확보되어지지 못한다는 점의 어려운 점들, 이런 점이 있고, 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가는 게 전년도보다 수월해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단점은 수도권 쪽에 의대나 약대나 치대 쪽으로 지원하시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도권 쪽에 모집 인원이 주는 이유도 있지만 결국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인재 전형이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의학계열 쪽으로 진학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희소식이고 당연히 갈 가능성이 높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단점은 어떤 점이 있냐, 지역인재 전형의 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지역인재 전형에서만 대학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 안에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은 서울권에 있는 경희대학교나 아주대나 가천대나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같은 상위권 대학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가 결국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의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또 수도권 대학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수도권 쪽의 대학을 가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뭐가 준비하다?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의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야 된다. 수능 공부의 완성 시기가 빨리 와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부의 교과나 비교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선대학교는 사실은 거의 입시 전반적인 부분이 다 바뀌어요. 2023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모집 인원 바뀌었죠. 42명에서 22명으로, 27명에서 42명으로 모집 인원도 바뀌었고, 두 번째는 전형 방식도 바뀌었죠. 전년도에는 2022학년도에는 다단계 전형을 택했는데 2023학년도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90%에 출결 10%, 지역인재 전형도 마찬가지로 바뀌게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지금은 4개 영역 등급 합의 6, 과탐 하나를 반영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3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하나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들이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더 꼭 이렇게 인원이 늘어고 입시 전형이 바뀌고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 해가지고 무조건 대학에 가기가 쉬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만 유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요거는 시행 계획에 초점을 두고 정리한 거예요. 대신 시행 계획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내년에 5월 달에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져서 발표되어질 때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행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모집 요강이 확정되어질 때는 일부 변동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지만 2022학년도 모집 요강 확정이 되어졌을 때 면접이 잡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요건 알아두시게 되고, 대신 2023학년도는 2022년도와 다른 부분이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변동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전형 방식이 일괄 합산으로 바뀌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졌다. 라고 하는 게 조선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 보시게 되어지면 조선대학교는 경쟁률이 2019년도에는 17.7, 2020년도에 32.5대 1, 엄청 높아졌죠. 경쟁률이 높았었던 이유는 뭐였었냐 하면 결국은 2019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 1.72였다는 거예요. 교과 성적이 매우 낮다 보니까 학생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거 몰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 높아지게 되고,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1.32, 1.38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옵니다. 자, 2021학년도의 경쟁률은 15.6대 1이고 2022학년도 올해는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아져서 12.19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중에서 충원율,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중에서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은 사실은 속일 수가 없죠.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교과 성적을 사실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학들은 평균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대학은 70%, 어떤 대학은 75%, 어떤 대학은 85%, 또 어떤 학교들은 최저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첫 번째는 이거일 것 같아요.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참고하고 원서 지원을 하시라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렇죠?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참고하라는 얘기지 이걸 다 믿고 원서를 쓰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학에서 참고하고 발표하라고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발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이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간혹 예를 들어서 성적을 너무 낮게 제시하게 되어지면 비슷한 경쟁 대학에 비해서 대학의 레벨이 좀 낮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너무 높게 발표를 하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지원을 꺼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되어지는 교과 평균 성적 안에는 대학의 어느 정도의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배경을 좀 더 이해하시는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21학년도에 50% 컷이 1.19 정도가 성적이 되고요. 70% 컷이 1.38. 그러면 결국은 90%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7, 8 이 정도까지도 점수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수시 2월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조선대학교 2021학년도에 수시 2월 인원이 무려 26명이 수시 2월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 모집 인원이 60명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조선대학교에서 수시에서 선발하게 되어졌다는 인원 중에서 26명의 인원을 선발하지 않고 정시에 선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시에서 선발한 26명을 뽑지 않고 정시로 인원을 돌려서 뽑은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 체제는 충족을 했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적인 역량을 학생들이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수시에서 이율이 발생이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대학의 의도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일정 정도의 성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조선대 같은 데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내신 성적 높지 않다, 수능 최저 높지 않다, 경쟁률 높지 않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32 정도의 성적인데 내가 1.7, 1.8 정도의 성적도 혹시나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원서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이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대학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못했었을 수도 있지만 대학에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의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신 성적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대학은
내신 성적 1.5 이하로는 뽑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섣불리 내신 성적이 너무나 낮은 학생들이 그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만을 보고 경쟁률만 보고 수능 체제만 보고 혹시 조선대가 쉬운 대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항상 대학 입시는 쉬운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이 훨씬 더 어려운 대학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면접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어지면 조선대학교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의 난이도가 높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면접의 난이도를 높게 하는 이유는 뭘까? 면접의 난이도가 높으면 학생들 사이에서의 변별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더군다나 조선대학교는 다단계 전형이죠. 다단계 전형에서 1단계에서 뭐가 반영이 돼? 학생부 교과 90%의 출결이 10%가 반영이 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5%가 반영이 되고, 여기다가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져서 합격, 불합격이 판별이 되어지는 이 구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절대로 유리한 구조가 아니죠. 대학에 유리하죠. 실제 우리가 떨어지고 붙으면 왜 떨어지고 왜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성적이라는 것도 단지 수능 최저로만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능 성적 자체가 대학에게 다 통보가 되어지기 때문에 대학은 합격생이 가지고 있는 표준점수 100분위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 요강에 제시가 되어져 있는 내용으로만 그대로 자꾸 믿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결국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과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 면접이 5% 반영이 되어지고 기본 점수가 45점에 최고 점수가 5점이기 때문에 점수 구간이 매우 짧다,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조선대학교는 경쟁률을 봤었을 때 1단계는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성적대가 된다면 경쟁률이 2대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1단계를 통과하고 난 5배수의 학생들 중에서 실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보통 100%에서 140%밖에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명 중에서 5명 중에서 2명 정도까지 붙는다는 얘기고, 나머지 3명은 불합격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경쟁이 더 치열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하이퍼리뷰 블로그에 자세하게 내용을 좀 올려놨어요. 그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표를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자,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블로그의 내용을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출문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성문제 1, 그 다음에 인성문제 2, 그 다음에 적성문제 3 해가지고 3개의 문제가 3개의 방에서 출제가 되어집니다. 먼저 인성문제 1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내용은 어떤 문제였었냐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 및 체액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며 만성 간염을 유발하며 간경병증, 간세포화의 주요 원인이다. 최근에는 C형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C형 간염 치료 결과에 따른 간세포암과 간경병증의 발생률, 사망률에 대한 변화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문제 1번에서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된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그래프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서 실제 문항에는 3개의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사용 중인 약제로는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약 5%가 발생한다. 이처럼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다음 약제 X의 임상시험에 환자 1을 선택할 수 있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선택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인성의 문제지만, 사실 이건 기본적인 인성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과학적, 기초적인 상식과 이해에 대한 지식적인 기반을, 지식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인성 면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성 문제로 나와 있는 문제는,
자, 근의료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항하여 22일에 전공의의 파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졌어요. 자, 당신은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이며 같은 동기 중 45명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고 5명은 파업에 불참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질문 자체가 사실은 답변하기 참 난해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 내용들은 사실 일부러 이런 난해한 질문들을 주는 거죠. 학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며 독창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가장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적성 문제 세 번째. 적성 문제에서는 어떤 적성 문제가 나왔냐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트윈 데믹을 막기 위해 백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개념을 1차와 2차 면역의 의미를 포함하여 설명하여 보십시오 라고 질문이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의 질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질문 내용 기간 동안에 답변하고 구술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모든 질문을 100% 우리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질문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에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진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의 해결점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면접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저희가 조선대학교는 1단계 발표일이 11월 19일이니까 수능 끝나고 바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는 11월 27일이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준비 기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곧바로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겠죠. 학원에서는 언제 수업을 하냐면 11월 22일, 23일, 24일, 25일 월, 화, 수, 목, 금 4시간씩 4일간 수업을 하게 되고 반의 인원은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수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룹 수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수업을 현실적으로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1대1 개인 수업으로 진행하시거나 또 1대1 개인 수업도 학원에 오셔서 방문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질 것 같고요. 조선대학교 면접의 유형은 사실상 의대 MMI 면접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의대 면접이 아시는 것처럼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 또는 공통 재심은 기반의 면접들 또는 연세대학교나 서울대처럼 재심은 기반의 논술형 면접들 또는 이와 같이 MMI 형식의 면접인데 조선대학교의 면접 형식은 일반적인 대학의 면접의 유형들을 대부분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지금은 다 수능 공부하시겠죠. 1단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관건은 수능 고득점, 수능 최저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일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면접을 진행하는 시기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시기는 학원에서는 많은 대학들의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대학교 의대 면접을 여러 개의 반들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학원에서는 현실적으로 1개 반, 5명이거나 많으면 2개 반, 10명 정도만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예약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 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룹 수업을 들을 건지 1대1 수업을 들을 건지 또 몇 시간을 들을 건지 그때 결정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예약하셨다가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는 다른 대학으로 예약을 돌려드리거나 아니면 환불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현재 원서를 쓰신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 입장에서도 볼 때 조선대 의대는 되게 관심 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전형 방식, 변화, 입시의 결과, 그 다음에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의대들 중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전년도의 입시 결과, 그 다음에 2023학년도의 시행 계획의 변화, 또는 면접의 유형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들을 한 대학씩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대학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